일상 속 소소한 사연 라디오 썰부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 아랫집 여자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빌라에 살았어요. 4층짜리 건물인데 저희 집은 3층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집안이 많이 힘들어서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저 혼자 있는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전까진 대학을 다닐 때도 집에서 혼자 남아서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게 일상이었죠. 사실 그렇게 좀 방목형으로 자라다 보니 제가 좀 어릴 때부터 흔히 말하는 망나니 같은 생활을 좀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위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여자애들도 많이 만났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사고뭉치 같은 놈이었죠. 그래도 제가 딱 지킨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부모님 때문이라기보다 제가 냄새 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전자담배가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코스는 쩐내라고 해야 할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냥 전자담배가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좋은 것 같아요. 대신 타격감이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는 게 습관입니다. 지금 혼자 원룸에서 자취하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집안에서도 그냥 피거든요. 근데 타격감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물고 있는데 건강에는 더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4층짜리 건물의 3층에 살고 있어서 담배를 피려면 옥상으로 가거나 건물 밖에까지 가서 담배를 피곤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옥상이 더 가깝긴 한데 저는 옥상보다 1층이 더 좋더라고요. 옥상은 뭔가 건물 안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별로인데 1층 가면 담배 핑계로 밖에 콧구멍에 바람이라도 넣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물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곤 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처럼 일을 하셨고 저는 집에서 혼자 띵가띵가 게임하면서 놀고 있다가 담배를 피려고 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1층으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뭔가 검정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귀신인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데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하면서 다시 뒤로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소리도 최대한 죽이고 천천히 올라와서 그런지 센서등도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엔 무사히 들어왔는데 옥상 가서 담배를 필까 생각하다가 일단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담배도 피고 싶고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사실.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아까 그 실루엣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아까는 엄청 놀라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치듯이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어떤 여자가 계단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 2층 사는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죠. 2층에 모녀지간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귀신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여자를 안 건드리고 피해서 담배를 피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궁금증도 해결하고 담배도 피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여자가 그대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옆으로 피해서 안 건드리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왜 여자 혼자
계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고 무시했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를 봤을 때도, 담배를 필 때도, 다시 집으로 올라오면서 봤을 때도, 근데 일단 집으로 그냥 올라왔던 건 제 차림새가 너무 누추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도 써야겠다 싶었고요. 그 여자는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프거나 다친 거였다면 한시가 급했겠죠. 조금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가 펄펄 나더라고요. 그냥 술 마시고 비밀번호 틀리거나 해서 집에 못 들어가서 저기서 뻗었구나 바로 알았죠. 마지막으로 요즘 여성분들 구해주고도 독박 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괜히 도와주면서 부축을 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역으로 성추행 이런 걸로 고소당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어서 바로는 못 도와주고 일단 집으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아무튼 못 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합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자 혼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눈곱 띄고 모자 대충 눌러 쓰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최대한 터치는 안 하려고 했고 조금 떨어져서 저기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이 2층 사는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고요. 요즘에 이웃들끼리 교류를 잘 안 하잖아요. 2층 계단에 쓰러져 있으니 정황상 2층 사는 여자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 술이 떡이 돼서 다른 집 잘못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기요, 저기요 계속 불렀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깨어날 기미도 없고 그래서 살짝 톡톡 건드렸습니다. 어깨 쪽에 툭툭 치면서 저기요, 일어나세요. 저기요, 이렇게 자면 큰일 나요. 어서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꾸도 없고 일어날 기미도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좀 빡이 쳤어요.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도와주겠다고 10분 넘게 여기서 같이 이러고 있는 게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턴 터치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몸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사람 깨우고 나도 집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흔들어 제끼니까 드디어 반응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들어가셔야죠. 일어나세요. 짜증이 나서 열심히 흔들어서 깨웠지만 정신을 조금 차리는 듯 보여서 살짝 아차 싶어서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술이 왕왕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 본인이 알아서 한다며 가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거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짜증이 나 있던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더 이상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히 들어가셔라 말한 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립니다. 아까 그 여자였어요. 도와달랍니다. 그래서 뭘 도와달라는 거냐고 제가 그랬죠. 도어락이 안 된답니다. 또 같이 내려갑니다. 저 정말 착하죠? 아무튼 그 여자한테 비밀번호 눌러보라고 합니다. 누르는데 안 열립니다. 비밀번호가 틀린 건지 몇 번을 시도해도 안 열립니다. 술 취해서 비밀번호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것 같으니 차라리 비밀번호를 나한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비밀번호 바꾸면 되지 않냐고. 저는 3층에 사는 게 확실하고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용의자로 몰릴 건데 내가 미쳤다고 이상한 짓 하겠냐? 그냥 비밀번호 말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말해주는데 다행히 문이 열리더라고요.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그렇게 여자는 집에 넣고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1시간 넘게 자는 거 깨우고 비밀번호 누르고 서로 실랑이 벌이는데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드디어 끝났다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집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는데 곧바로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왜 속으로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입니다. 제 손목을 잡더니 같이 내려가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막 그랬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니 방에 밀어 넣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이랬는데 방에 불도 안 켜고 저를 침대에 냅다 눕히더니 볼에 뽀뽀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네요. 그 뒤는 말 안 해도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피타임을 보내고 그대로 그곳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에 일어나 보니 그 여자는 출근한 건지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쪽지나 이런 것도 없었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번호도 모릅니다. 집주인도 없는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날이 아랫집 여자와 처음이자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뒤에 아랫집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냥 서로 아예 모르는 남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서로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만난 날이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저한테 나름대로 고맙다는 마음 표현을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일 이후 혹시나 무슨 일 나는 건 아닐까 조금 쫄았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설부자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